방아쇠를 당기면 모든 게 끝날 거야. 김영란의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권총의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식은 땀으로 젖은 손바닥, 그리고 심장을 짓누르는 죄책감. 김영란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동민 씨를 살인자로 만들 수는 없어. 이건 다 내 탓이야. 그 순간 뒤에서 철컹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밀실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김영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는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죽은 줄 알았던 가성호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영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성호는 더욱 수척해진 모습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결기가 뒤섞여 있었어요. 가성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 포기하겠다는 건가? 왜 죽으면 끝나는 거야? 가선영, 그게 영란이 너가 죽었다고 눈 하나 꿈쩍할 것 같아? 김영란은 권총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가성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단호함이 동시에 배어 있었어요.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가성호는 김영란 앞까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죽은 척할 수밖에 없었네. 가선영의 욕망이 날 삼킬 만큼 커졌으니까. 하나뿐인 동생 가선우도 죽였겠지. 그래도 나는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거두려 했는데. 가성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것들이 날 죽이려 하고 우리 예림이까지 죽였어. 그때부터 더 이상 그들이 내 자식이 아니야. 원수로 생각하네. 김영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성호 회장이 느꼈을 배신감과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자식을 원수로 여겨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가성호는 테이블 위에 권총을 집어들어 안전장치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김영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란아, 너가 죽으면 가선영이 이기는 걸 보게 될 거다. 전동민을 구할 수 있다는 약속도 허망해질 수밖에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영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가성호는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내 힘이 없어진 건 아니야. 난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겠네. 경찰 내부에도 내 사람들이 있지. 전동민은 걱정하지 말어. 때가 되면 내가 꺼내주지. 그런데 그 녀석이 먼저 나올 수도 있지. 이변이 그 녀석은 건드리면 끝까지 간다고 하니까 두고 봐야지. 정말요? 정말 살릴 수 있어요? 김영란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가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왜 자살한 척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데요. 가성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영란아. 주주총회도 그대로 진행될 거고. 내 남은 목숨은 얼마 안 남았지만 예림이의 복수를 지켜본 뒤 조용히 살다 가려 했네. 그는 김영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김영란은 천천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권총 대신 희망을 잡는 순간이었어요. 얼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란아, 아직 늦지 않았어. 죽을 만큼 힘들면 그만둬도 돼. 김영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다시 시작할게요. 회장님이 살아계시니 힘이 납니다. 가성호는 김영란을 보고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믿음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선우의 장례식장은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정사진 속 가선우의 얼굴은 차갑게 미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살아생전 그가 보였던 그 교활한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의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인 그 순간 김영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은 검은색이 아니었어요. 피처럼 선명한 붉은색 정장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장례식장에 빨간 옷을? 미쳤나 봐.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선영은 김영란을 보는 순간 주먹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김영란은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선언을 하러 온 것처럼 단호했습니다. 영정 앞에 선 김영란은 가선우의 사진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선우, 내가 이제 예림과 너의 죽음까지도 다 밝혀줄게.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김영란은 고개를 돌려 가선영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가선영, 나는 내가 한 짓을 다 알아. 그리고 나는 두렵지 않아. 김영란의 눈빛에는 분노와 연민, 그리고 커다란 책임감이 섞여 있었어요. 가선영에 대한 무언의 선전포고였습니다. 김영란의 뒤에는 이돈 변호사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가선영은 냉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김영란 따위가 나와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해? 우습군. 하지만 곧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회사 임원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이돈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고 가성호 회장님의 유언을 발표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가선영은 팔짱을 끼고 이돈을 쳐다봤습니다. 당연히 가성그룹은 내 거야. 아버지가 날 버릴 리 없어. 이돈이 서류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전 재산과 가성그룹을 부인 김영란 여사에게 그리고 가성병원을 장녀 가선영에게 물려주신다고 유언하셨습니다. 가선우 부사장님 앞으로 된 지분은 고인이 되셨기에 가성그룹으로 전액 회수될 것입니다. 뭐라고? 가선영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주변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성그룹을 김영란에게? 이게 무슨... 회장님이 정말 그렇게 유언하셨나? 가선영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가성병원이나 먹고 떨어져라 이거야? 그렇게는 안 되지. 가선영은 손톱으로 손바닥을 세게 긁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요. 하지만 표정만큼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요.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란은 가선영 옆을 지나가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가선영. 준비 잘해. 가선영은 김영란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선우의 장례식장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혼자 남은 가선영은 드디어 가면을 벗었어요. 한비서, 오늘 이변희 유언장 발표하는 거 알았어, 몰랐어?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한비서, 너 뭐하는 놈이야? 그런 거 하나 못 알아내고 그년 죽여서라도 막았어야지. 그 거지 같은 유언 못하게 했어야지. 가선영의 외침과 함께 한비서의 뺨을 향해 손이 날아갔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한비서는 뺨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가선영은 유리창을 향해 걸어가더니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유리에 금이 가고 그녀의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날 버렸어. 날 버렸다고. 가선영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한비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손이. 닥쳐. 이까짓 게 뭐가 아파? 가선영은 피 흐르는 손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그녀가 느끼는 배신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김영란을 반드시 끝내야 해. 그년이 숨쉬는 한 난 가성그룹을 되찾을 수 없어. 가성그룹은 원래 우리 엄마 거였어. 가선영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밀리에 김 검사를 양평의 한 카페로 불러냈어요. 김 검사가 카페에 들어서자 가선영은 테이블 위에 기로세의 사진을 던졌습니다. 이 사진을 봐. 기로세가 가선우 사건과 연관되었다는 모든 기록을 지워. 하지만 회장님, 이미 증거가 너무 많이. 가선영이 김 검사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증거가 많으면 만들어서라도 없애는 거야. 당신이 검사 아니야? 김 검사는 사진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이 사진 속의 김영란과 전동민은 어떻게 할까요? 가선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냉소를 지었어요. 이번 일은 김 검사가 시나리오 잘 짜봐.
김영란의 불륜 스캔들이라도 터뜨려서 여론을 돌려놓든지. 김 검사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선영의 영향력은 여전히 권력의 심장부에 닿아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김영란과 이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이돈이 말했어요. 사모님, 가선우와 기로세의 부검이 비공개로 진행 중이랍니다. 가선영이 뭔가 숨기려는 거겠죠. 김영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돈이 그 손을 가만히 잡아줬어요. 괜찮습니다, 사모님. 우리가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부검실 앞은 이미 가선영 측 인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의도적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영란이 사망사건 보고서를 손에 들고 앞으로 나섰어요. 김영란 측 형사들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은 저희가 진행합니다. 비켜주시죠. 가선영 측 형사들이 길을 막아섰어요. 무슨 권한으로? 이건 우리 관할이야. 관할? 증거 인멸하려는 거 아니고. 팽팽한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김영란 측 형사들이 가선영 측 형사들을 밀어내고 부검실로 들어갔어요. 부검대 위에는 가선우의 싸늘한 시신과 기로세의 시체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도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김영란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부검의가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탄도 감정 결과 전동민 씨가 소지했던 권총의 총열. 자국과 일치하는 탄두가 기로세의 머리에서 발견됐습니다. 김영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어요. 부검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수거된 탄피와 권총 손잡이에서 검출된 잠재 지문은 기로세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선우의 두부에서 적출된 탄두와 현장 탄피를 분석한 결과 이 탄피에서는 기로세의 지문이 새롭게 검출됐습니다. 화약 잔사 분석까지 종합하면 기로세가 가선우를 멀리서 쐈을 가능성이 커요. 김영란과 이도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즉 기로세는 전동민이 죽였고 가선우는 기로세가 죽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영란은 부검대 위에 두 시신을 다시 바라봤어요. 가선영,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가 있지? 기로세는 얼마나 너에게 충성을 맹세했길래 자살을 선택한 거지? 넌 결국 오늘 두 사람을 죽인 거야. 그날 저녁 가성호 회장의 저택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집사는 거실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평소 가성호 회장이 쓰시던 크리스탈 소주잔이 어느새 테이블 위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디선가 가끔씩 들리는 물 내리는 소리. 이상하네. 분명 아무도 없는데. 최 집사는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이돈과 김영란이 서둘러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최 집사님. 여기 계셨어요? 김영란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최 집사는 두 사람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사모님, 서재에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회장님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유품을요? 2~3시간씩이나요? 최 집사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이돈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회장님께서 남기신 서류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최 집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녀는 즉시 가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가선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데? 회장님의 크리스탈 소주잔이 나와 있고 어디선가 가끔씩 물 내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변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영란과 이돈 변호사가 서재에서 2~3시간씩 나오지 않습니다. 가선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야. 예. 집안의 CCTV를 모두 끄고 사람들을 전부 내보내. 내가 직접 확인하러 갈 거야. 최 집사는 가선영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CCTV실 모니터들이 하나둘 꺼졌고 양철수와 조별래는 집 밖으로 불려나갔어요. 조별래가 정원 쪽 창문을 확인하던 중 한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걸 목격했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구두, 차가운 눈빛. 가선영이었어요. 큰일 났어.
조별래는 급하게 김영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영란아, 큰일 났어. 가선영이 집에 왔어. 김영란은 부검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사님, 큰일 났습니다. 가선영이 집에 왔답니다. CCTV도 끄고 모두 내보냈답니다. 이돈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회장님을 찾으려 하는 거군요. 빨리 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급하게 부검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성호 회장의 저택은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불이 꺼진 복도에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가선영은 천천히 집 안을 걸으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책장 앞에 멈춰 섰어요. 아버지, 살아계시죠? 어디 계세요? 가선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장의 책들을 하나씩 바닥에 내던지기 시작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가선영은 마치 술래잡기라도 하는 것처럼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어요. 엄마를 닮아 사이코패스다운 면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책장, 책상, 그림 뒷면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선영의 얼굴에 짜증이 떠올랐어요. 대체 어디에 숨은 거야? 그때 밀실 안에서는 가성호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가성호는 가선영의 사이코다운 행동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가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나와요. 숨어 있어도 소용없어요. 가선영은 책상을 발로 차고 서랍을 뒤지고 벽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밀실의 입구는 찾을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헐레벌떡 김영란과 이돈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주거침입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김영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영란을 바라봤습니다. 알아, 김영란. 늦게 왔네. 여긴 이제 제 집입니다. 허락 없이 들어온 당신이 범죄자예요. 가선영은 비웃었습니다. 당신 집? 웃기는 소리 하네. 원래 내 집이었는데?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경찰 부를까요? 김영란이 핸드폰을 꺼내자 가선영은 손을 들어 올렸어요. 좋아, 오늘은 그만 가지. 하지만 아버지를 찾으러 내가 곧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올 거야. 전문가들이랑 함께. 가선영은 위협하듯 말하고는 천천히 서재를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분노와 집착이 느껴졌어요. 가선영이 완전히 떠난 후 밀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가성호가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까스로 넘어갔군. 이돈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백혜지가 비밀의 방을 발견했을 때 제가 책상 위에 문 여는 장치를 감쪽같이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선영이 밀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전문가를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죠? 가성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쯤이면 이미 주주총회가 끝나 있을 거야. 걱정 마. 다음 날 전동민은 형사과 강력 1팀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모난 방 안에는 전동민의 변호사 이돈과 형사들이 함께 있었어요. 이돈이 서류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기로세가 아닙니다. 형사들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돈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길태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존속살해범이죠. 뭐라고요? 형사들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돈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이 사진을 보십시오. 교도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길태 옆에 가선영이 함께 있습니다. 가선영이 길태에게 기로세라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돈은 그림 엽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그림 엽서는 무창경찰 정우영이 기로세가 묵었던 방에서 찾아내 보관했던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여자가 평안히 누워 죽어 있는 그림이죠. 뒷면에는 뉴욕의 가예림 씨 집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형사들의 표정이 점점 더 진지해졌어요. 이돈은 또 다른 그림 엽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녀를 불에 태워 처형하는 장면입니다. 이 엽서도 무창의 기로세 방에서 찾은 것입니다.
뒷면의 주소는 이돈이 잠시 멈추고 전동민을 바라봤어요. 전동민 씨의 농막 주소입니다. 이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의 사촌 동생 전동민과 누나가 무창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강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가선영 남매에게 위협을 느낀 김영란 사모님을 제가 그곳으로 보냈던 겁니다. 이돈이 덧붙였어요. 이 두 엽서의 필체가 일치합니다. 이 글씨체가 누구의 것인지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의 필체도 같이 감정을 의뢰합니다. 가선영의 필적과 대조해 주십시오. 형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 유언장은 뭔가요? 가선영이 전동민을 사형 혐의를 씌워 감옥에 보낸다고 전동민의 아들 전주원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며 사모님께 자살하라고 이걸 주며 협박했습니다. 다른 증거는 없나요? 이돈은 노트북을 열어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십시오. 영상에는 김영란이 묶여 있고 기로세가 김영란에게 휘발유를 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백혜지가 칼에 찔리는 장면까지. 조사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형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전동민이 진술했습니다. 저는 그림 엽서에 적힌 지뮤지엄을 검색했습니다. 가선영의 가성예술의 전당이 나왔어요. 기로세의 뒤를 캐보려고 그곳에 갔다가 기로세가 가성예술의 전당에 숨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가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길래 뒤를 쫓았던 겁니다. 전동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기로세는 분명 가선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선우의 죽음도 김영란 사모님에 대한 살해 시도도 모두 가선영의 지시였을 겁니다. 한편 급해진 가선영은 한비서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가선우 사건에서 기로세의 흔적을 모두 지워. 단 하나도 남기지 마. 한비서가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교수님, 이미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기로세가 나오는 CCTV 영상까지 유출됐고. 뭐? 가선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가 감히? 이돈 변호사가 표승의 기자에게 흘린 것 같습니다. 가선영은 테이블을 3개 쳤어요. 탁! 소리와 함께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김 검사는 뭐하고 있어? 내가 지시한 대로 김영란 불륜설 터뜨렸어? 한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이미 김영란 여사에 대한 동정 여론이 형성돼서. 동정 여론? 내 휘발유를 뿌리는 영상과 백혜지 씨가 칼에 찔리는 영상이 먼저 보도됐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김영란 여사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가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하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가선영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강력반 조사실로 가야 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서자 형사들이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어요. 가선영 씨, 기로세와의 관계에 대해 진술해 주시죠. 관계라니요? 전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냥 봉사하러 갔다가 몇 번 마주쳤을 뿐입니다. 가선영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럼 이 사진은 뭡니까? 가선영 씨와 길태, 아니 기로세가 함께 찍힌 사진입니다. 가선영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건 우연히 찍힌 거예요. 우연이라고요? 이 사람은 존속살해범입니다. 그런 사람과 우연히 사진을 찍을 수 있나요? 형사의 추궁이 거세졌어요. 가선영은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제 의뢰인은 더 이상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지만 형사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림 엽서 필적 감정 결과도 나왔습니다. 가선영 씨의 필적과 일치합니다. 가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비서 김검사 뭐하고 있지? 가선영의 얼굴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김검사가 윗선에 연락을 했는지 형사가 말했습니다. 가선영 씨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한편 전동민은 주차장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사건 현장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의 블랙박스였어요. 이돈과 함께 영상을 확인한 전동민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세요, 변호사님. 영상에는 기로세가 스스로 권총을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자살이었어. 이돈은 즉시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기로세는 자살한 것으로 판명됐고 전동민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어요. 경찰서를 나온 전동민은 김영란과 마주쳤습니다. 영란 씨, 동민 씨 정말 수고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 시선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란은 밀실로 가성호를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전동민이 풀려났습니다. 가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다행이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야. 가선영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 주주총회에서 모든 걸 끝내자. 김영란은 가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거죠? 이렇게 숨어 계셔도? 가성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괜찮아. 난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야. 영란아, 준비됐지? 김영란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네, 회장님. 저는 준비됐습니다. 밀실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집사가 또 서재를 기웃거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침착했습니다. 가성호가 속삭였어요. 최 집사는 가선영의 사람이야. 조심해야 해.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은 밀실 문 쪽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최 집사는 책장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갔어요. 이돈 변호사가 장치를 완벽하게 바꿔놨습니다. 가선영이 전문가를 데리고 와도 쉽게 찾지 못할 겁니다. 가성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서둘러야 해. 며칠 후 이돈은 김영란에게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사모님, 기로세의 과거를 완전히 추적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는 정말 존속살해범 길태였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도주했던 인물이에요. 김영란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가선영이? 네, 가선영이 그를 이용한 겁니다. 길태에게 기로세라는 새 신분을 만들어주고 자신의 더러운 일을 시켰던 거죠. 이도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예림 씨의 사건도 기로세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림 엽서가 그 증거예요. 예림이까지. 김영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선영,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가선영은 자신의 저택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차갑게 비쳐들어왔어요.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거지? 가선영은 와인 잔을 3개 쥐었습니다. 잔이 깨질 듯 삐걱거렸어요. 김영란, 넌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나를 너무 우습게 봤어. 그녀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복수와 집착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기로세의 통장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선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빨리 말해. 3개월 전 큰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출처는 교수님의 비자금 계좌입니다. 뭐? 가선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누가 이걸 알아냈어? 이돈 변호사로 추정됩니다. 가선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주주총회 전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가선영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위험한 빛이었어요.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영란은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가성호 회장이 남긴 유언과 증거들, 그리고 가선영의 범죄를 증명할 모든 자료들을. 밀실에서 가성호는 김영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란아, 이제 곧 끝이야. 선우의 USB가 거의 복구되고 있어. 예림이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김영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회장님.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리고 가선영은 자신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예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어요. 가선영과의 마지막 대결,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질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주총 회장은 곧 전쟁터가 될 것이고 살아남는 자만이 승자가 될 것입니다. 김영란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중얼거렸어요. 가선영, 이제 진짜 시작이야.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